네,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달서문화 여기서는 사실 지금까지 뭐 이래 해나왔지만은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해나왔지만은 오늘은 그걸 한번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총정리하면서 이 다음에 청강과 지지까지 지금 해온 내용이 지금 책에 20쪽이죠. 20쪽에 보면 이 내용이 뭐하면 음량, 제가 요 프린트물을 다 드렸어요. 프린트물 드리는 그 내용을 프린트물에 함축되어 있기도 하지만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내용, 많은 내용을 이제 또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고 20쪽에 있는 결국 저 내용은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제 변화하는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가 이제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것이 어디에 변한다? 음과 양으로 변하더라 했잖아요. 그죠? 음양으로 변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음은 여자가 음이고 남자가 양이고 뭐 하늘은 그죠? 하늘, 땅, 양, 그죠? 이런 음양에는 높고 낮음 그다음에 뭐 정지된 것과 활동하는 것 이게 음양의 어떤 음양의 구분표를 제가 들었습니다. 음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음의 성질, 그죠? 양의 성질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사주명 속에서도 8글자 중에서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더라. 그러면 음의 성향이 짙다는 거잖아요. 비록 선생님 이제 그 음이니까 여자니까 음의 성향을 띠고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남과 여에 비하면 음양에 비하면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분하시고 한데 또 사주명을 열어보니까 그 8글자 중에 또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아. 그러면 음 중에 음이잖아요. 여자이면서도 더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음과 양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양을 구분하실 수도 알아야 되지만은 좀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음양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음양의 성질에 대한 것도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 그 다음에 그 음양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변하는 게 주역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음양으로 그냥 변한다. 이 파도처럼 그죠? 그 이제 이 하나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태극이라 했고 그죠? 그 변하는데 그게 이제 변하는 과정이 변하는 거 음과 양으로 보이면은 눈 감으면 음이고 눈 뜨면은 양이고 그죠? 죽으면은 음의 세상이고 살아 있으면은 양의 세상이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만 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양의 운동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 어느 시점에서는 키도 안 크고 정신도 내가 자꾸 뒤에 것을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하면서 벌써 음의 정신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살면서도 살아 있으면서도 항상 또 음양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음양으로.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이 아니라 대개가 남자들이 양스럽고 진짜 건강하고 막 남성스럽다 하는 사람이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눈물 운다 하는 이런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음의 운동성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셨나. 항상 음양은 같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음양을 인생의 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양의 부분은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음의 부분은 그러면 양의 성질로 봤을 때는 그죠? 양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자라고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양의 운동성에 해당되는 국가이구나. 그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점점 키도 안 크고 정신도 점점 이래 쇠약해지면서 이래 하는 게 이제 다시 이제 음의 운동성이다 이거죠. 근데 음양을 구분하지만 다시 어느 시점에서 출발해서 딱 보이기 시작하는 탁 올라오는 이 순간부터 양의 운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게 시작된 거죠. 시작돼가고 다시 하강하는 시점으로 내려가는 게 이 정점에서 이게 다 이제 양의 운동성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 음의 운동성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죠? 이래 되면 이게 이제 계속 파도처럼 이래 되는 거죠. 그 하나를 딱 잘랐을 때 이제 요렇다고 보고 인생이 여기까지 다 보고 그죠? 그럼 출발한 상태에서
요걸 이제 다시 5가지로 나누는 게 세분화시켰는 게 오행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이 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목이 더 자라서 왕성한 진짜의 양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이 화라 했죠. 양의 정점인 거죠. 그죠? 그래, 양은, 목과 화는 양의 운동성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과 수는 음의 운동성이죠. 음의. 이것도 세분화시키는 음양이 변화하는 것을 5가지로 나누는 게 목화, 토, 금수를 말한다. 이게 오행이라 하더라. 다시 말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양 오행이란 거죠. 이 오행 속에 또다시 음과 양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오행과 사상 이야기라는 책이란다. 참 요거 들었죠. 프린트물 들었습니다. 오행과 사상 이야기는 요걸 오행이라 하고, 그죠? 이건 이제 정신세계가 변화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 하늘의 기운이 변화하는 거, 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자연이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건 뭡니까? 질. 기와 질. 물질. 그죠? 물질. 보이는 거, 현상. 정신. 그죠? 정신은 5단계로 변화하고, 각각 5단계가 양과 음이 있고, 화에도 양과 음이 있었고, 토에도 양과 음이 있고, 금에도 양과 음이 있고, 수에도 양과 음이, 음양이 골고루 오행에 2개씩 쫙 배분되어 있더라. 정확하게. 그러기는 오행이 10개로 딱 나눠지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신은 음양 오행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어서 안 늘른다. 정신은. 몸은, 육체는, 질에 해당되는 거는 사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상은 1년에 가장 먼저 오는 놈을 봄이라 했고, 그죠? 또 봄은 더 양서는 거, 세상이 아름답고 알록달록하고 꽃을 피우는 시기가 여름이라 하고,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시기가 딱 갑자기 음의 운동 속으로 넘어가. 그래서 가을로 가고, 그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한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뭡니까? 수의 자양분을 머금으면서 또는 물을 저 밑에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끌어당겨 올려서 계속 그 물을 어디까지 저 나무 생명체 머리 꼭대기까지 다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에는 물이 저 나무 끝에 새파랗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로 접어드니까 어떻습니까? 그 있던 이 자양분들을 다시 내려가게 하는 거죠. 뿌리로. 이거는 뭐 질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다시 뿌리로 내려가면서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탈수되니까 단풍 들잖아요. 그러면서 단풍이 들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열매를 탁 드러냅니다. 그죠? 결실이죠. 이게 우리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살아온 것을 내가 회고록도 써보고 내 인생에 내 자식도 만들어 놓고 이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결과를 남기는 그런 시기가 사상으로는 가을이란다. 우리 봄에 새싹이 막 피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로 치면 어린 아이들이 금방 태어났으니까. 화는 이제 여름에, 그죠? 알록달록 이제 우리가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 그 다음 가을은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제 또 가정을 가지면서 내 인생 왕성 생활을 했지만은 뭔가 사회에 내가 남기게 되는 또 뭔가 회고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몸으로 써왔던 것을 이제 정신으로 써야 되는 시기. 몸은 아껴주고 정신으로 써야 되는 시기가 금의 시기다. 금의 시기가 지나니까 어디 갑니까? 이제 수의 시기로, 겨울로 가는 거죠. 겨울의 시기로 간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다 짓잖아요. 농사를 다 지었으니까 이제 휴식의 단계다. 휴식의 단계. 그죠? 그 봄, 여름, 거. 자, 이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는 오늘 중급 시간에는 요걸 더 세분화했는 거.
제가 그걸 하는 인생이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왕성하게 살다가 생왕사절 이런 거거든요. 태어나서 왕성하게 생활하다가 죽고 병들고 하는 거, 병들고 죽고 하는 거 이런 이제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고급 시간에는 이런 거 12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더 세분화된 게 나오겠죠. 자, 오행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의 20쪽에 보면 그 오행의 봄, 목, 화, 토, 금, 수에 또 음양이 아까 10개 있다 안 했습니까? 그걸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거죠. 천간.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하늘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라. 기라, 기는 기와 질은 기는 양을 뜻하고 질은 음의 것을 성향을 뜻하죠. 기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훌훌 날아다니고 질은 육체 물질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행을 또다시 음양으로 10개로 나누는 걸 그걸 갖다가 기에 해당되는 이 천간이라 하면 천간 10개의 천간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책에 나오죠.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 여기도 제가 프린트물에 드리는 내용에 보면 제일 뒤쪽에 나오죠. 프린트물을 드린 제일 뒤쪽에 책이 20쪽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보면은 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갑에는 양의 목에는 목에는 양의 목에는 갑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음의 목에는 을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에는 병화가 있어, 병인, 양화. 그 다음에 음에는 정화라는 게 이제 음의 화단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양의 토는 무토가 양의 토요. 그죠? 기토가 음의 토를 뜻한다.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의 금은 경금은 경신이다. 경금은 양의 기운이고 신금은 음의 기운을 다 뜻한다. 그 다음에 겨울을 뜻하는 임계수는 양수유, 개수는 음이라. 음수라. 이렇게 해서 10개가 이렇게 이제 각각 오행에 배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10개가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지만, 그럼 오행이 천간에 오행이 10글자가 뭐더라 하면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하면 돼요. 그럼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러면 돼. 이렇게 해도 돼. 저는 이래 했습니다. 손가락이 5개니까, 그죠? 이 기운의 크기가, 그 힘의 크기가, 목은, 그죠? 이게 목, 화, 토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토가 가운데 있죠. 토 좌우로 봤을 때 목, 화, 토, 금, 수가 맞아요. 이 손가락 길이가 참 잘 만들어 놨어. 이게 목의 기운이라. 처음에 딱 시작하는 거. 이 목은 딱 힘.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힘인데 그러면서 시작하는 기운이잖아요. 시작. 그런데 힘이 아주 강하지만, 그죠? 크진 않아. 화는 여기서 더 자라난 게 화예요. 더 자라난 게. 목보다는 더 양스럽죠. 그 토는 위치적으로 가운데예요, 원래. 토 하면 위치 가운데. 우리 몸에는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위장. 토는 위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로 기운이 자라서 이 양의 운동성이잖아요. 그런데 토에 가니까 정점을 뜻하는데, 토에는 정점이죠. 양의 정점은 무토가 해당되고, 그죠? 여기서 토에서 음양을 바꿔지잖아요. 그래, 음의 정점, 음양이 갇혀 있잖아요, 이 정점에.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니까 이제 그럼 기운이 쇠약해진 거죠. 음의 운동성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음의 운동성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금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기운이 이제 아주 이제 약한 거죠. 그 기운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이제 이 기운의 크기를 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막 목화가 아니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딱 막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안 늘른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갑의 운동성은 알아야 될 게 그거거든요. 그럼 갑이라는 글자의 성질은 그래야 우리가 풀이를 하잖아, 그죠? 궁극적으로 물론 책에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은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갑의 운동성은 어떨까요? 오행의 운동성 중에 목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목에서는 또 가장 먼저 시작한 에너지가 목이라고 했는데, 이거 에너지죠. 기운은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가 또 갑과 을로 나누어졌어요. 그죠? 그래, 갑과 을로 나누어졌으니, 그러면 여기서 갑은 또 을의 성질은, 갑은 목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이다, 이거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 그래. 그래, 갑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표현한다면, 자연의 물상으로 표현한다면, 지지에는 인목과 같다라고 했죠. 인목. 그 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목 밑에는 갑과 을 돼 있죠. 그 다음에 음양으로, 양은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12지제가 인묘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인묘진을 봄이라고 한다는 거죠. 목이라고 한다. 인묘진. 인달, 묘달, 진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절적으로 사상적으로는 봄이라고 한다. 오행상 목에 해당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갑은 시작하는 기운이 목이라고 했는데, 양의 운동성에 시작하는 기운이 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갑과 을인데 갑은 또 먼저 나왔어. 그러면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없는 것에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딱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갑의 운동성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을의 운동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목이지만은 시작하는 운동성 에너지지만은 금방 없는 것에서 탁 만들어내는 운동성 성향은 갑목이겠죠. 갑, 그죠? 양이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잘하는 게 을목의 운동성이다 이거요. 자, 다시 나무로 본다면,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나무가 새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탁 자라납니다. 이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씨앗이라는 것이 있었는 거죠. 그죠? 생명체가 탁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이 씨앗이 껍데기를 뚫고 탁 올라오는 요거 힘, 요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힘은 아주 강해요. 요게 이제 갑목이라고 한다. 처음 튀어 올라오는 게 요게 갑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을목은 또 어떻습니까? 을목은 여기서 이 튀어 올라오는 이 힘을, 이 에너지를 갑목, 그러니까 한번 보게요. 그 딱딱한 씨앗,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 거, 금방 나오는 거, 딱 보이는 그 에너지를 갑의 운동성이다. 갑목의 운동성 처음. 자, 그래, 갑목의 운동성 사실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뭡니까? 이 꽃이 피죠. 이 가지가, 꽃이 피는 게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가지가 막 버리지고 이래 하는 거에 뭐냐면 을목이죠. 을목. 그래서 을목은 지지에 내려가면, 청간 지지에는 인묘라고 합니다. 묘목. 닭띠를 뜻하는 묘목을 뜻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가지 버려지고 하는 이러한 기운은 넝쿨 생물과도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활용한다. 그죠? 그래서 갑목은 막 앞만 보고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을목은 어떻습니까? 옆에 주변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을목은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이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이 생활력도 상당히 강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을목의 상태.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요 기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자연에서의 병화는, 나무를 목이라고 한다면 화는, 오행의 화는, 자, 또 다른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를 목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자연에서의 화는 태양이나 불로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태양이나 불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확장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나는 환경으로 본다면, 병화의 것은 여기서 좀 더 화려하게 꽃이 피려고 하는 상태. 그죠? 화의 시기는 태양이 비춰지니까 이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상태입니다.
화의 시기가. 그죠? 화의 시기가 꽃을 피우고 계속 자라나가는, 외부로 더 성장하려고, 더 나아가려고, 확산하고, 그죠? 더 분열하고, 분산하고 하는 게 이제 화의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다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이게 화의 에너지예요. 화의. 그런데 이 화의 에너지는 병화가 화의 에너지고 정화는 화려하게 꽃이 핀 상태. 그죠? 이 상태를 나아가려고 하면서 꽃을 피운 상태를 병화. 그 우리 인간, 사람들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병화가 화려한 문명의 상태. 아주 화려한 상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상태. 태양이 비쳐서 낮이 밝으니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에너지, 기운을 화의 상태라 한다. 그래서 병화와 이제 이 정화로 분류된 거죠. 화의 상태는 항상 여기도 보면 목의 상태가 시작한 것은 양으로 시작했죠. 간목이 양목이니까 양으로 시작해서 목은 을목에서 화로 넘겨주고, 화는 병화에서 막 성장하려고 한 것을 음화에서 화의 시기를 마감하는데, 음화는 뭡니까? 꽃을 왕성하게 피우는 상태, 계속 성장하는 상태, 분열해 나가는 상태. 이때가 우리 인간들로 치면 사춘기부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 분열하는 거예요, 성질이. 그런 상태죠. 그럼 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자연현상에서의 토의 상태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 생명체가 자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 그죠? 그러한 상태를 뜻하지만, 여기에 천의 기운은, 하늘의 에너지의 기운은 무한 화에서, 화는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고 계속 밖으로 성장, 분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만해라고 딱 가두리 하는 거. 그죠? 요 에너지. 그래서 제가 요 에너지를 토의 에너지라고 한다. 근데 토의 에너지는 토의 에너지, 토의 영향을 받아서 양과 음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지금 태양이 팍 떠 있어. 낮이 밝아요. 그죠? 근데 커튼을 쳐. 커튼이 우리 오행상 토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림막을 차단하는 거. 그죠? 토에 해당된다. 그래서 토는 더 확산하고 번져 나가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 이제 그만 나가도 된다. 그죠? 요 상태를 토라고 한다. 그럼 토는 여기서 고개의 양토의 양토. 계속 자라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자라라고 하는 요 에너지가 양의 토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음의 토는 동시에 그만 자라 한 상태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물체를 위로 던지면 던진 그 고점에서 딱 멈췄어요. 멈춰섰지만은 우리 멈춰진 건 모르고 다시 올라가는 정점에서 섰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동시에 올라가면서 섰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동시에 음과 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올라가는 힘의 갈무리 하는 것과 내려가는 힘의 시작과 동시에 있는 거죠. 여기에 정점에 그 음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무토는 양의 운동성을 그만하게 하는 거고, 따라서 음의 운동성을 시작하게 하고, 기토는 이거예요. 그러면 토의 운동성은 뭡니까? 정점에서 딱 서가 있는 거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 토의 성질은 가만히 있는 거,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토가 명의 8글자 중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좀 늦습니다. 살짝. 왜? 서가 있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 토가. 그리고 그 사람, 토가 많은 사람의 성향은 목화 양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한 템포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바로 앞전에 지금 중국에서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이 많이 늦던데요, 이럽니다. 조금 늦어요. 그만큼 또 신중한 수도 있겠죠. 이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뜻하는데, 그 이제 가을로 넘겨줘요. 아, 가을이 아니라 이 금의 시기로 넘어간 거죠. 자, 여기서의 토는 토질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금의 시기로 넘어가. 금의 에너지는 뭐라고 하냐 하는 거죠. 금의 에너지는 다시 어떻습니까?
결실을 뜻하는 가을, 우리 밑에서는 가을을 뜻하는, 땅의 현상의 세계에서는 가을을 뜻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가을의 에너지는, 그죠? 그러면은 가을의 우리 정신적 에너지는, 하늘의 에너지는 어떨까요? 가을은 자연에서 보면 나뭇잎이 성장했던 걸 그만하게 하고 다시 하강하려고 하는 이 기운, 하강하려고 하는 이 기운을 금의 에너지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강한다는 에너지는 나무에 물이 있다가 다시 뿌리로 내려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금은 우리가 질적인 우리 현상에서 하는 얘기는 가을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는 자연의 꽃이 떨어지면서 뭔가 열매를 맺어 나오는 그 결실을 맺는 시기, 그러한 에너지. 금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금일간자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이 많으면은 어떨까요? 분명하다, 분별. 이미 양과 음에서 분명함이죠. 그래, 여기서는 또 이 하나의 이 식물 생명으로, 이 나무를 본다면 이 하나의 결실을 맺어 있는 과일을 뜻합니다. 과일을 뜻하죠. 과일인데 어떻습니까? 양의 금이 있고 음의 금이 있죠. 양의 금은 금 중에 양의 금이, 이 양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런 넘어가죠. 그죠? 그 양은 저 안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 나오는 상태. 그러면 열매가 풋과일이죠. 그게 안에 씨앗이 안 맺어져 있는 그런 풋과일 상태를 경금의 상태라. 근데 신금은 이 안에 요게 씨앗이까지 완전한 과일, 이걸 뜻하죠. 그러면 금의 성향은, 금의 성질은 어떨까요? 금의 성질은 분명하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다, 상당히. 굉장히 또 금은 또 쇠금자를 썼으니까 냉철하다. 또 가을은 어떻습니까? 썰이가 내리죠. 차갑다. 이런 얘기들. 그 분별을 정확히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금의 성향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의 이제 가을에 넘어가면 이제 이 수의 기능으로, 수의 에너지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경금과 신금을 통해서 임수와 개수죠. 임계수니까 임수와 개수, 경신금을 통해서 이제 임수의 상태로 넘어가면, 이걸 이제 이 금의 상태에서는 이 과일이 다 떨어진 거죠. 이제 이미 추수를 다 한 상태. 그죠? 또 자연에서는 뭡니까? 이건 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뜻할 수도 있고, 물. 밑에서 다니는 호수, 계곡, 이런 걸 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의 성향은, 성질은 이미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용하게 있는, 여기서는 우리 질에서는, 우리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계절에서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은 어떤 한 계절에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조용히 휴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휴식하면서 또 다른 내년도 이제 사업 계획을 하겠죠. 농사 짓는 계획을 하고. 그래서 수라는 운동성은 지혜를 뜻하죠. 지혜. 예. 이렇게 해서 이 오행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십천간의 그 성질을 그 오행에서 조금 세분화시켜 놨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갑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새싹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 정리를 합니다. 을목은 가지가 풀어지는, 또 넝쿨식품, 식물, 이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병화로 넘어가죠. 갑을병이니까. 병화는 태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태양과 같은 성질에 있어. 불. 어떻습니까? 많이 밝혀준다. 그죠? 대낮을 뜻한다. 그 병화의 성향은. 그럼 병화는 속일 수도 없겠구나. 많이 안 속이고 나를 드러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물 생명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자꾸 번지려고 하고 확산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꾸 나가려고 한다. 양의 운동성이 굉장히 강한 최고의 상태죠. 양의 운동성이 최고의 상태는 화에 말하고 불. 음의 운동성이 가장 강한 것은 물, 수. 그러니까 불은 뜨겁고
물은 차갑다. 그래, 화가 많은 사람은 정열적이다. 그죠? 그럼 음이 많은 사람은 아주 냉철하고 차갑고 차분하고 조용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오행과 어떤 이 십천간의 성질들이라.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토의 성향은 아까 멈춰 있는 거. 그죠? 멈춰 있는 거.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뭔가 뭐에서 변화하기 전에. 움직이다가 잠시 가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 턴하는 고점. 이런 것을 뜻한다. 그러한 운동성을 토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경신금으로 넘어. 금이라면, 뭔가 이 결실을 뜻한다. 금이라면, 쇠를 뜻하더라. 쇠는 성질이 차갑더라. 그러면 금의 성질은 곧 차갑겠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사주 명을 열어보니까 금의 성향이 강해. 또 금일간자라. 일단은 냉철하겠네. 칼 같겠네. 뭐 이런 거. 도끼 같겠네. 양금은 도끼고, 그냥 무쇠를 뜻하고, 신금은 이걸, 아까 과일 중에서도 완전한 과일을 뜻하잖아요. 금은 금으로 보더라도, 쇠로 보고 큰 바위로 보더라도, 경금은 그 원석 그대로를 뜻하고, 신금은 그걸 갈아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보석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 성질이 다르죠. 경금의 성질은 도끼와 같은, 그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완전히 이 경찰, 군인,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신금은 예리하죠. 칼과 같다는 거죠. 성향이 그래요.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은 다르죠. 그래, 신금이 볼 때는 경금은 좀 둔한 사람 같이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 예리한 사람, 또 이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완전하다고 정말. 신금일간자들 그렇다 얘기죠. 그러한 성질을 뜻하고, 그 다음 임계수로 가면 수는 큰 물을 뜻한다. 큰 바다와 같다. 그럼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면 큰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 색깔이 검죠. 그 속에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임수일간자나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화는 어떻다 했으면 그러면은 반대니까 안 감추고 다 해야. 화일간자들, 화가 많은 사람들을 하고 상대를 해보면 내가 니꺼 뭐 봐줄게, 뭐 생년을 대봐라 하면 혼자 이야기 다 해버립니다. 다른 거예요. 수일간자는 반대로 네가 맞춰봐라. 네가 이런 건 안,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네가 맞춰봐라 이런 건 안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보다 보면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가 팔짱타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아는 맞춰봐라. 내가 점쟁이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있거든.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 무속인들한테도 가보고 막 이래 했던 사람들 중에는 뭐 말이 여기가 또 틀리고 저기가 또 틀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원래 이건 어떻습니까? 토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우리가 이 학문적 자료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본질적인가 하고 현재 환경하고 맞아 들어가나 데이터를 맞춰봐야 되죠. 그래야 생각하는 게 맞구나 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코드를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죠? 코드를 맞춰봐야 맞다. 그죠? 조금 틀리면 어느 부분에서 틀리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코드로 그렇게 또 맞춰야 돼, 각도를. 이래서 이제 토크 하면서 보면서 상담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원래는. 그런데 그걸 상담을 오시면 상담한 게 아니라 니 맞춰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수의 성향들은 이제 대개가 말을 안 해서 조용하다. 음량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천간은 이렇게 천간까지는 했는데 지지에 지금 12지지가 상당히 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지지의 천간에 이제 이 기운적인 거 했거든,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거는 계절적인 걸 해야 돼, 그죠? 계절적인 걸 지금 다는 못하겠고, 한 그림만 제가 살짝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아서 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12지지는 한 계절에 석 달씩 있죠. 한 계절에 3개월씩 있으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3, 4, 12. 그죠? 그래서 자, 요 네모의 그림은
그죠? 요 밑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의 세계인 수의 세계. 수는 물이 껌껌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아까 오행의 성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고 했고, 그죠? 겨울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겨울에는 해라는 달과 자달과 해자 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상에 탁 피어오르는 봄. 봄은 목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봄. 여기서는 탁 처음에 아까 천간에서는 간목이라 했죠. 간목. 그죠? 목에서 먼저 나온 거는 간목이라고 했는데, 간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지에서는, 12개 지지에서는 인달이다, 인. 그 다음에 묘. 그 다음에 진.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을 봄이라 한다. 이거예요. 아까 그 갑과 을을 목이라 했고, 봄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갑니다. 여름은 오행상 화라고 했고, 그죠? 여름은 사오미 세 달을 여름이라고 하더라. 아까 하늘에서는 병화와 정화를 화라고 했죠. 그죠? 요렇게 이제 연기되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넘어가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가을로 넘어가는 거. 가을은 금의 계절이다. 그죠? 만추의 계절이죠. 만추의 계절. 그래서 가을은 지지에서는 신원숭이를 뜻하는 신금과 닭을 뜻하는 유금과 술이 있더라. 요것을 아까 하늘에서는 경금과 신금이 있다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술토에서 가을에서 그럼 요거 이제 이 음력,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1월 이렇게 되죠. 양력으로, 그죠? 그래, 해자, 축, 겨울은 어떻습니까? 아까 하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다 했죠. 임수와 개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늘 이 그림 그립니다. 그럼 요 그림만 딱 그려놓으면은 이 글자가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해자축은 수오행에 해당되고, 인묘지는 목오행에 해당되고, 이런 얘기거든. 사오미는 화오행이고, 신유술은 금오행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 이 성질은 어떤 정신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음이 가장 상태에 있는 아들이고, 야들은. 여기는 양이 가장 강한 아들이고,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가는 첫 출발하는데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 목이라 하더라. 그래서 목의 형량은, 목의 성질은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1년을 농사 짓는 1년을 시작하는 구간이더라. 그래서 목은 무조건 시작한다, 에너지가. 화는 대낮에 밝은 구간이고, 그죠? 하루를 치면은. 나중에 요 그림으로 내가 55쪽에 있는 그 음양오행의, 오행의 이제 분별하게 해놨는 게 있어요. 55쪽에. 그걸 다시 이제 요걸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55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꾸 지금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거까지 실제 다 하면은 20쪽까지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진도가 이제 훅 나갑니다. 훅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좀 더 나가면 이제 요 뒤로 넘어보면 목의 성격, 오행의 성격합이 나오거든요. 오행의 성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 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는 것과 참고하시면 되겠죠. 또 넘어가면 또 천간지지의 성질이 나와요. 그 천간은 뭡니까? 12개 갑을병정무이고, 그럼 그 각각의 성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간목은 목이 많으면 어떻고, 간목은 그중에서도 간목은 또 어떤 성질이고 을목과의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음양의 차이거든요. 그걸 또 이걸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게 넘어가고 그다음 또 뭐 나오겠습니까? 그다음 또 넘어가면 지지 12개 지지 임묘진 이 띠로 말하는 이거에 대한 각각 성질이 또 있어요. 이놈의 성질들이 뭐 그래 가까이 그 다음엔 또 보면 천간과 지지 천수상 지수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천간과 지지의 관계